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개인 사업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4년간 연애를 했었어요. 당시 저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회사에 막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죠. 둘 다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없는 돌을 쪼개서 나름 즐거운 데이트를 했었어요. 또 저육미팩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4년이 흘러 저는 사업이 나름 잘 되고 있었고 남편은 승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로 상황이 안정되고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희 둘은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원래는 해외로 가려고 했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호텔에서 푹 쉬고 물놀이도 하면서 잠깐 동안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끔찍하게 아끼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그래도 큰 싸움이 나지 않고 무사히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무리한 후 혼인신고까지 빠르게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죠. 원래 계획은 친정부모님 집에서 하루 정도 자고 시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부모님이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죠. 어차피 신혼집에서 친정집까지 30분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저희 부부는 아쉽지만 그냥 다음에 부모님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자고 오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시댁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저희 부부를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신혼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과일을 먹으며 구매해온 선물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혜빈아, 너 혹시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입양이요? 갑자기 입양에 대한 생각은 왜 물으세요? 그게 말이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물어보마. 우리 불쌍한 예준이 너희 부부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게 어떻겠니? 갑자기 예준이를 입양하라니요? 조카를 저희가 왜 입양해서 키우나요? 우리 예준이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는데 늙은 우리가 언제까지 키울 수도 없어서 말이다. 애가 내후년이면 학교도 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옆에 없으니 너희가 입양해서 키워줬으면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 우리도 당장 결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사돈께도 말씀드려 상의해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가 조카를 입양하라는 소리라니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물론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오며가며 조카인 예준이를 종종 봐왔었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예준이는 남편의 형 아들인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셨다가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형님 되시는 분의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일찌감치 돌아가신 상황이라 예준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래도 저는 손자인데 시설로 가게 두지 않고 끝까지 맡아서 키우려고 했던 시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해요. 그리고 당연히 시댁에 데려와 키우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버님 부부의 아이를 입양까지 하여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예준이에게 필요한 일은 입양하지 않고도 작은 엄마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입양 제안을 하시는 시부모님에게 뜻을 바로 밝힐 수는 없었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였기에 나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좀 두고 저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더군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예준이 입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예준이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부모님이 맡아서 키우고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일이 생기거나 하면 결국 우리가 맡아서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입양이 낫지 않겠어? 뭐라고? 당신 설마 시부모님이 입양 이야기하실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시댁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 듣고 큰 반응이 없더니 사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미리 이야기 꺼냈었어.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 언급도 안 했다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아까 부모님 앞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던데 예준이 입양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라. 아니, 아까는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예상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야. 나는 예준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입양할 생각 없어. 우리 이제 신혼부부이고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예준이 입양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 지금은 예준이 입양이 급하니까 안 그러시겠다고 해도 분명히 입양하고 나면 태도 바뀌어서 애 신경 쓴답시고 이것저것 트집 잡으실 텐데 내가 굳이 왜 그걸 겪어야 해?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봐주라.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난 후 남편도 당황하는 게 보였죠. 순식간에 차 안 공기가 싸늘해졌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한 번은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니 시부모님께도 최대한 빠르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한 통하고 올라오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보고를 했나 봐요. 신혼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는 어떻게든 내가 예준이 입양 생각해 본다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앞에서 말을 싹 바꾸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준이 입양이 싫었으면 아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왜 네 남편을 주고 흔들고 우리 뒤통수를 치냔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뭘 아니야. 막말로 얼굴 본 적 없어도 네 형님 애인데 네 애로 받아들여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혼인신고까지 하고 왔으면 예진이도 네 가족인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준이 입양 내키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반대를 하실 거예요. 예준이 학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졸업식 같은 행사가 있으면 작은 엄마로서 대신 참석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입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어차피 평생 이 얘기 가질 수 없을 텐데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예준이 입양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마음씨를 그렇게 먹어서 제대로 애가 들어서기나 하겠냐? 애를 낳더라도 불쌍한 우리 예준이 입양하고 낳아라. 아무리 입양이어도 생각 좀 바꾸고 정 붙이면 네 자식이 되는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잘 해봐라. 알겠냐?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쏟아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저의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물론 마음씨가 이래서 애가 들어설 수 없다는 악담을 신경 쓰느라 화가 나서 통화할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을 잘못 내뱉어서 악담으로 상황을 전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도 예준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죠.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과 남편을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괜히 찝찝한 마음을 숨긴 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이 숨기는 게 무엇인지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차분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기회는 정말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 생신 파티를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댁에 갔던 것인데 뜬금없이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생일이나 제사 날짜 등 기념일은 다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생신이랑 예준이 생일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하나 읊어줄 테니 잘 받아 적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 부부의 제사 날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군요. 돌아가셨으니 생일은 그렇다 쳐도 그래도 자식인데 보통 제사는 챙기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주버님과 형님 제사 날짜를 여쭤보았죠. 순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한동안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시어머니가 두 사람 제사는 본인이 챙길 테니 따로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셨어요. 식구들의 반응에 정말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일단 더 파고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말았죠.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는 술 한잔 한다고 하니 방에 올라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는 남편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조카방에서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휴대폰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랑 통화하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준이가 통화 상대방에게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방 앞에 서서 자세히 들어보니 통화 소리는 희미했지만 예준이가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언제 할머니 집으로 본인을 보러 올 거냐고 묻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준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평소처럼 집 주변에서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예준이 유치원으로 엄마가 찾아갈게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예준이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1층에 과자를 먹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너무 황당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어서 일단 모른 척하고 남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통화 내용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평소 복잡한 일이 있을 때면 종이에 생각을 적어가며 정리하는 편이라서 남편 방에 메모지가 있나 서랍을 뒤적거려 보았죠. 그런데 책상 마지막 서랍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 열쇠로 잠궈 놓았는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문서라도 들어있어 잠궈 놓았나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확인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남편 방에 있던 볼펜을 사용해서 서랍 열쇠 구명을 쑤셔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서랍 잠금이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칵하는 소리가 나자 급하게 마지막 서랍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서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어릴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 사진부터 산모 수첩 그리고 어떤 여자와 찍은 웨딩 사진이 있었어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고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을 한 것 같았고 산모 수첩에는 태명이 작성되어 있었지만 아마도 예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족 사진을 보니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돌아가셨다는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사 날짜를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시는 것도 그렇게 남편이 형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수상했는데 사진을 보니 알겠더군요.
애초에 있지도 않은 형을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1층으로 내려가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이게 다 뭐냐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던 사람이 굳이 재혼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왜 숨겼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증거물들을 사진으로 다 남겨놓은 후 어차피 남편은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을 테니 산모 수첩만 따로 챙겨서 가방에 넣어놓았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날이 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몰래 알아보기로 했죠. 일단 저는 함께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처럼 지냈다는 소꿉친구와 따로 만나서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짝 떠보기로 했어요. 마침 그 친구가 제 사무실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따로 만날 핑계거리가 많았기에 문제없이 점심이나 함께 먹자면서 주변 음식점으로 불러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친구와 만나 같이 점심을 먹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은근슬쩍 돌아가셨다는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호야, 너 남편이랑 소꿉친구면 우리 아주버님 얼굴 본 적 있겠네. 어떤 분이셨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아주버님이라면 준영이 형이라는 건데. 준영이 외동인데 너한테 아주버님이 어디 있어? 얘가 사무실에서 잠만 자다 왔나? 헛소리를 그렇게 하네. 남편이 외동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3년 전에 아주버님이랑 형님 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준영이랑 가족처럼 지낸 지 25년도 더 됐는데 형이 있다는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듣는다. 지금은 나도 결혼해서 그 집 갈 일이 없지만 나 어릴 때는 니네 시댁에서 놀고 먹고 자고 거의 살았어. 만약 준영이한테 형이 있었다면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설마 했는데 정말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쳤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예준이가 남편의 아들이 맞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짚고 가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의 소꿉친구에게 대놓고 예준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다면 형 아들이라는 예준이는 대체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준영이가 결혼 전에 너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반응을 보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건데 상황 보니 준영이 놈이 숨기고 결혼한 게 맞나 보네. 너도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해줄게. 예준이, 준영이가 대학교 4학년 때 낳은 아들이야. 나랑 만나기 전에 결혼도 했었고 결혼이라기보다는 거의 동거 수준이었지. 예준이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고 준영이 집에서 얹혀서 사는 처지였고 이거 봐봐. 내가 사진 찍었는데 서랍 속에 결혼 사진이랑 산모 수첩이 있던데 그 사진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옛날에 연애할 때 사진관 가서 부부처럼 재미로 찍은 거야. 그때 나랑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갔었거든. 그리고 두 사람 양가 반대가 심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애기 낳았어. 시댁에서 얹혀 살았다면서 시부모님도 반대를 하셨다고. 응, 내가 준영이한테 듣기로는 예준이 엄마가 아이 낳을 때까지만 있게 해주고 예준이 낳자마자 내쫓아냈다고 하던데 예준이 엄마가 끝까지 아이 낳겠다고 우겨서 낳은 것이었거든. 준영이 놈도 예준이 엄마 임신하고 제대로 신경 안 쓰는 것 보니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그럼 애 엄마는 몸조리도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야. 어떻게 갈 곳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게나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한테 이런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 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예준이 비행에 키우라면서 평생 나는 남편 애 가질 수 없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글쎄 예준이까지 낳아놨는데 아이를 못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 따로 정관 수술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순간 친구가 꺼내는 정관 수술이라는 말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싶었죠.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이 있다면 숨기려고 할 테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의 오빠가 비뇨기과 의사로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 예약을 잡아놓았죠. 그리고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혹시라도 건강검진 후에 남편이 정관수술 결과를 숨기려고 한다 해도 저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선택하여 부부 건강검진을 예약했고 부모님 지인이 결혼 선물로 건강검진권을 주셨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예약했으니 같이 가자고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직 젊은데 나서서 건강검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건강검진은 원래 이른 나이부터 해야 하는 거라고 막무가내로 우겼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지인분이 신경 써서 챙겨주신 건강검진권인데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이건 무조건 가야 한다면서 시간을 비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보다 우리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피해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곧바로 부모님은 이미 내가 한 달 전에 건강검진 시켜드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비뇨기과 검진까지 진행을 했죠.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서 보이는 남편의 표정이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하더군요. 그래도 확실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완료하고 집에 돌아와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다음날 친구의 연락을 받아보았더니 역시나 남편은 정관수술을 한 것이 맞더라고요. 친구는 오빠가 원자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정확하게 정관수술을 했던 흔적이 있다고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건강검진 결과에 반대로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알았죠. 확실히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것을요. 젊은 나이에 왜 굳이 정관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진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다 보여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열이 받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확실하게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어 무작정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물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오려고 이야기한 후 이동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곧바로 도착했어요. 시부모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신 표정이었고 남편도 도착하자마자 왜 시댁으로 오려고 한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산모수첩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친구와 대화한 녹음본도 재생을 했죠. 그러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세 사람 저를 감쪽같이 속였더라고요. 예준이가 조카가 아니라 준영씨 아들이라서 입양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래 며느라가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들어다요. 어차피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나요? 사기를 친 게 들켰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기라니. 애초에 당신은 외동아들인데 예준이를 형의 아들로 둔갑시켜서 입양시키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사기지 정상적인 결혼이니? 당신은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모두 기만했어. 얘 며느라가 우리도 너 속이는 게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쩌니 세상에 예준이는 이미 태어났고 아이를 책임질 사람도 너희밖에 없는데
그래서 평생 속이려고 하셨어요. 대체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남편의 애를 영문도 모르고 키워야 하나요? 둘이 결혼했으니 남편 애가 네 애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마음을 넓게 써서 예준이 받아들이고 입양해라.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나 더 묻죠. 어차피 평생 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거 대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랑 건강검진까지 하고 왔으니 금방 결과 나올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여보, 뭐냐면, 그래 너도 어차피 알 건 알아야지. 준영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정관 수술했다. 예준이 입양해서 키워야 하는데 너희 둘 사이에 애라도 태어나면 우리 예준이 불쌍해서 어쩌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누가 예준이 데려다 키운대요. 애는 알아서 잘 키워보시죠. 저 이혼할 겁니다. 사기꾼이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네요. 당연히 사기 결혼으로 고소도 할 거니 각오하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사기꾼 가족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곧바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본격적으로 고소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행히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있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아무리 남편이 사기를 쳤어도 이혼 무효까지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혼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무효까지는 안 된다고 하시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고소는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후에 저는 곧장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게 되었죠.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짐을 꾸려서 가니 당황하셨고 이 서방이랑 싸운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아셔야 할 내용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놀라셨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빠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화를 내시면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이미 한바탕 하고 친정으로 간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찾아가더라도 내일 가자고 설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알아서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올리셨어요. 너 이 자식, 내가 혜빈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알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걸 아는 내가 내 딸을 상대로 사기를 쳐. 그것도 모자라서 정관 수술을 하고 결혼을 해. 이거 완전히 사기꾼 가족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돈. 그런데 예진이한테 멀쩡한 엄마를 만들어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 결혼 분명히 사기 결혼이고 당신들이 시인했으니 우리 딸 말대로 고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빠는 사기꾼 가족이랑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 남편과 시부모를 말없이 그냥 밖으로 내쫓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는 밖으로 쫓겨나서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용서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몇 번 오기는 했으나 무슨 소리를 할지 뻔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죠. 저는 예정대로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고 미리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둔 덕분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도 높게 측정되어 받을 수 있었죠. 이혼 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친구를 통해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을 하게 된 후 전 남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예준이만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당연히 전 시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젊은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그냥 예준이 친엄마라도 데려와 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전 시부모님은 직접 두 사람이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연락까지 하셨지만 예준이 친엄마에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대단하다 싶었죠.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예준이 친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양심도 없는 짓 그만하라고 하고는 그냥 예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회사도 관두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또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시부모와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한 잘못은 평생 되짚으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